1941년 태평양 전쟁이 시작될 무렵 미 해군은 최신형 구축함인 글래브스급과 벤스급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들 구축함들은 일본의 구축함에 비해 화력이 열세였습니다. 일본의 구축함 후부키급은 127mm 함포 6문을 보유한 데 비해 미군의 구축함들은 4문의 함포를 장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쟁 기간 중 5문의 함포를 보유한 플래처급을 건조했고 여기에 무장을 더욱 강화해 최종적으로 6문의 함포를 장착한 알렌엠 썸넌급 구축함을 건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썸넌급은 한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항속거리가 짧아졌다는 것입니다. 미 해군의 구축함들은 드넓은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긴 항속거리를 갖는 것은 필수적이라 생각했는데 썸넌급은 선체에 비해 과도한 무장을 장착하고 있어 순항시 항속거리는 1800km에 불과했고 이것은 이전 버전인 플래처급보다도 짧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썸넌급의 선체를 4.3m 연장하고 이렇게 새로 생긴 여유 공간에 160톤의 연료를 추가로 실어 항속거리를 11,000km로 늘린 새로운 구축함을 건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기어링급 구축함입니다. 기어링급은 127mm 함포 6문을 장착하고 있으며 이 포는 대함 사격과 대지 사격, 대공 사격이 모두 가능했고 40mm 보포스 대공 기관포 12문, 20mm 에리콘 대공 기관포 11문, 어뢰발사관 10문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6만 마력의 힘을 내는 4개의 보일러로 2개의 증기 터빈을 작동시켜 최대 속도는 32노트에 달했습니다. 1944년부터 건조가 시작된 기어링급은 무려 152척을 만들기로 계획되었었지만 전쟁이 끝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98척이 건조되었습니다. 종전이 되면서 미국은 방대해진 국방력을 축소시키기 시작했고 여기에는 미 해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곧 냉전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급변하게 되는데 소련은 막대한 군비를 지출하여 군사력을 늘리기 시작했고 특히 그들의 잠수함 전력은 미국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1955년 미 해군 참모총장에 취임한 알레이버크 제독은 소련의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해군력을 증대시키는 함대 재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짧은 시간에 해군력을 급격하게 늘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함정을 새로 건조하기보다는 기존 함정을 개량하여 성능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33척의 전투함들이 성능 개량에 들어갔으며 이 중에서 가장 큰 핵심은 8척의 에시스급 항공모함을 대잠 항모로 개조하고 95척의 기어링급을 개량하는 것이었습니다. 미 해군은 기어링급 한 척당 770만 달러를 투입해 기존 함포와 대공포들을 철거하고 마크 32 3연장 어뢰발사관을 장착했으며 대잠 로켓 아스록을 무장했습니다. 아스록은 기존 함정에서 투하하는 폭내와 달리 공중으로 로켓을 발사하며 바닷속으로 투입된 어뢰가 잠수함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타격해 피해를 주는 것으로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대잠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개량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대시라는 무인 헬기를 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시는 무선으로 조종되는 무인 헬기로 미 해군은 기어링급의 비행 갑판과 경납고를 설치해 QH-50이라는 동축 반전 무인 헬기를 운용했는데 여기에 어뢰를 장착하여 원거리에 적 잠수함을 격침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무인 헬기 기술은 신뢰성이 높지 않아 상당수의 기체들이 바다에 추락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 무기 사업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능이 개량된 기어링급은 1970년대 차기 구축함인 스프루언스급이 나오게 되면서 일선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기어링급은 워낙 많이 건조되었고 성능도 뛰어났기 때문에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공여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었습니다. 대만이 14척, 터키가 12척, 그리스가 7척을 도입해 운용했으며 대한민국 해군도 7척의 기어링급을 도입했습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 해군은 북한의 해군에 비해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북한은 각종 간첩선을
난파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1972년 미국으로부터 기어링급 2척을 대여 방식으로 들여와 충북함과 전북함으로 명명했으며 이후 1981년까지 5척을 추가로 도입해 총 7척의 기어링급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존 무인 헬기를 위해 설치되었던 비행갑판을 확장해 유인 헬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조했으며 이로써 우리 해군은 처음으로 프랑스에서 들여온 RUS-3 헬기를 함정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1979년에는 대한미사일 하푼을 장착해 적 함정에 대한 원거리 타격 능력을 보유하게 되어 기어링급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력을 갖춘 전투함이 되었습니다. 기어링급인 강원함은 북한의 간첩선을 격침시키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1983년 8월 13일 동해안에서 강원함이 일본 어선으로 위장한 괴선박을 발견합니다. 강원함이 정선 신호를 보내자 괴선박은 속도를 올려 도주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강력한 4개의 엔진을 장비하고 있어 시속 40노트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최고 속도가 30노트 정도인 강원함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장은 RUS-3 헬기를 출격하도록 명령했는데 헬기가 괴선박을 발견하고 대한미사일을 발사했으나 한 발은 불발탄이었고 나머지 한 발은 명중시키지 못했습니다. 탄을 모두 소비한 헬기는 다시 강원함으로 돌아와 미사일을 재장착하였고 이렇게 다시 출격한 RUS-3는 결국 괴선박을 명중시켰으며 곧이어 도착한 강원함이 5인치 함포를 발사해 괴선박을 완전히 침몰시켰습니다. 조사 결과 이 괴선박은 북한의 간첩선으로 밝혀졌으며 각종 무기와 침투 장비들이 수거되었습니다. 기어링급은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었던 만큼 2001년까지 우리 해군에서 운용되었지만 마지막에는 선령이 오래되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쥐들이 전선 피복을 갉아먹어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고 함포 사격을 하면 그 충격으로 함내의 전등이 깨지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기어링급의 함장이 되면 동기들에게 축하를 받기보다는 위로를 받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군에서 6.25 때 사용하던 수통을 지급받는다면 해군에서는 2차 대전 때 사용하던 함정에서 근무한다 라는 말이 있기도 했습니다. 결국 기어링급은 국산 구축함인 광개토 대항급이 배치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해군에서 서서히 퇴역하게 됩니다. 현재는 전주함이 당진시 삽교호에서 함상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차 대전 때 건조되었던 기어링급을 55년이 지난 2000년까지 운용했다는 점에서 한편에서는 국력의 부족과 해군의 무능을 탓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어링급은 먹고 살기조차 어렵던 시절 우리 해군에게 주어진 큰 선물이었으며 해군은 이 함정을 소중히 운용해 광개토 대항급이 나오기 전까지 구축함의 공백을 메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해군 역사에 기어링급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어링급 구축함이었습니다. 바다를 지키는 무적 해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국토의 여건으로 볼 때 해군의 사명은 한층 막중한 것이고 실제로 필승 해군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신 장비와 최고의 전술을 구사하면서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 전과를 노리는 해군 해병 용사들이 있는 한 우리의 바다에는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무기박물관에서 채널 멤버십을 운영합니다. 무기박물관의 멤버가 되시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다수의 미공개 영상을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